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주방의 필수품이 된 전자레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아마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면서도 가장 오해하기 쉬운 가전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전자레인지가 얼마나 편리한가요? 먹다 남은 음식이든, 냉장고에서 막 꺼낸 차가운 우유든, 넣고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몇 분 뒤 땡하는 소리와 함께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음식이 완성됩니다. 이보다 더 편리할 순 없죠. 현대 주방의 요술 상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꼭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이 주방의 효자 상품이 사실은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네모 상자 같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대로 쓰면 삶의 질을 높여주는 든든한 지원군이지만 자칫 잘못 사용하면 작은 실수 하나가 주방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심지어 화재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땐 정말 큰일이 나는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전자레인지의 성격을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자레인지에 절대로 넣으면 안 되는 10가지 금기 품목과 함께 전자레인지를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생활의 지혜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금기 목록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1분만 투자해서 전자레인지의 작동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도대체 전자레인지는 어떻게 음식을 데우는 걸까요? 전자레인지는 우리가 흔히 쓰는 가스레인지나 인덕션과는 작동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가스레인지는 불로 냄비 바닥을 직접 가열하고 인덕션은 냄비 자체가 뜨거워지게 만들죠. 하지만 전자레인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파동, 즉 마이크로파 마이크로웨이브를 사용합니다. 이 마이크로파를 수억 개의 보이지 않는 작은 주먹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주먹들이 음식 속으로 파고들어 음식의 물 분자를 집중적으로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주먹들은 물 분자들이 정신없이 춤을 추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로 진동하고 마찰하게 하는 것이죠.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를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1초에 10만 번, 100만 번, 그 정도는 어림도 없습니다. 정답은 1초에 무려 24억 5천만 번입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죠. 눈 한 번 깜빡하는 사이에 음식 속 물 분자들이 수억 번의 단체 체조를 하는 셈입니다. 이 격렬한 움직임이 엄청난 마찰열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음식이 속부터 바깥까지 빠르게 데워지는 것입니다. 전자레인지가 음식을 빨리 데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독특한 내공 때문에 전자레인지의 성격이 유별난 것입니다. 태생적으로 이 내공과 상극인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넣었다가는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자레인지를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이 든든한 지원군인 전자레인지를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제가 3가지 유용한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음식은 회전판 가장자리에 놓아야 골고루 데워집니다. 음식을 데울 때 접시를 회전판 정중앙에 놓으시나요? 아니면 가장자리에 놓으시나요? 많은 분들이 중앙에 놓는 습관이 있지만 사실은 가장자리 쪽으로 살짝 치우쳐 놓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 이유는 전자레인지의 에너지 방출 장치가 보통 측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온 마이크로파는 내부 공간에 불균등하게 퍼지는데 오히려 정중앙이 에너지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음식을 회전판 가장자리에 놓으면 360도 회전하면서 측면에서 오는 에너지를 사각지대 없이 골고루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음식이 어떤 부분은 뜨겁고 어떤 부분은 차가운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국이나 우유를 데울 때는 중간에 한번 저어주세요.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국이나 우유 한 그릇을 전자레인지에서 꺼냈는데 겉보기엔 아주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숟가락을 넣는 순간 그릇 전체가 갑자기 부르르 끓어오르며 사방으로 튀는 현상 말입니다. 이것을 돌비 현상 범핑이라고 하는데 매우 위험합니다. 전자레인지가 너무 빠른 속도로 가열하면서 액체 내부 온도가 끓는 점인 100도를 넘었는데도 기포가 형성되지 않아 끓지 않고 참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숟가락 등으로 충격을 주면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 뜨거운 액체가 한꺼번에 폭발하듯 뿜어져 나와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액체류를 데울 때 한 번에 너무 오래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분 정도 데운 후 꺼내서 숟가락으로 한번 저어 내부 압력을 빼주고 온도를 균일하게 만든 다음 필요하면 추가로 더 데우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전자레인지로도 완벽한 계란 프라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앞서 통계란은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전자레인지로 빠르고 간편하게 계란 요리를 하고 싶을 때가 있죠. 방법은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용 그릇에 계란을 깨서 넣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나옵니다. 이쑤시개나 젓가락 끝으로 노른자 막을 톡톡 찍어 몇 군데 구멍을 내주세요. 그 다음 전자레인지용 뚜껑을 덮거나 내열 랩을 씌운 뒤 랩에도 구멍을 몇 개 뚫어 증기가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약한 출력으로 수십 초에서 1분 사이로 가열하면 원하는 익힘 정도에 따라 안전하고 맛있는 계란 요리가 완성됩니다. 전자레인지에 절대 넣으면 안 되는 10가지 금기 품목자. 이제 원리를 이해하셨으니 오늘 이야기의 핵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10가지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모든 종류의 금속 제품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겠지만 가장 쉽게 하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스테인리스나 알루미늄 도시락, 식사용 수저, 포크는 물론이고 금태나 은태가 둘러진 예쁜 그릇도 절대 안 됩니다. 이유는 금속이 마이크로파를 흡수하지 않고 거울처럼 반사시키기 때문입니다. 반사된 마이크로파가 좁은 내부 공간을 이리저리 헤집고 다니다가 내부 벽에 부딪히면 파지지직 소리와 함께 무서운 불꽃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작은 불꽃쇼가 아니라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가볍게는 전자레인지의 가장 비싼 핵심 부품인 마그네트론을 고장내고, 심각하게는 이 불꽃이 내부에 남은 음식 찌꺼기에 옮겨붙어 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스테인리스 그릇을 그대로 넣으려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항상 도자기나 유리 그릇에 음식을 옮겨 담아 데우는 것입니다. 둘째, 일반 플라스틱 용기. 이것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플라스틱을 아주 많이 사용하는데 특히 배달 음식 용기가 문제입니다. 용기 바닥에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표시가 있거나 재활용 마크 안에 숫자가 토번 PP 소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안 됩니다. 일반 플라스틱은 고온에서 변형되거나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때 환경 호르몬 같은 유해 화학 물질이 배출되어 음식에 그대로 스며든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물질을 섭취하면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특히 얇고 투명한 일회용 용기는 더욱 위험합니다. 가장 좋은 습관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무조건 집에서 쓰는 유리나 도자기 그릇에 옮겨 담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절대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됩니다. 셋째, 금속 장식이 있는 종이컵이나 종이봉투. 아주 사소해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테이크아웃 커피컵은 컵 입구 모양을 단단하게 유지하기 위해 아주 얇은 금속 심을 박아놓기도 합니다. 또 햄버거나 치킨을 담는 포장지 중에는 반짝이는 금속성 잉크로 로고를 인쇄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바로 도화선이 됩니다. 아주 적은 양의 금속이라도 전자레인지 안에서는 불꽃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며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데우기 전 포장재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통째로 넣은 포도. 이걸 말씀드리면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포도 한 알이 뭐가 그리 위험할까 싶으시죠? 하지만 위험은 생각보다 큽니다. 포도 한 알, 특히 두 알을 붙여서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두 포도알 사이에서 작은 번개가 치고 눈부신 플라스마 불꽃이 튀는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슷한 크기의 포도 두 알이 붙어 있을 때 특이한 전자기장이 형성되어 마이크로파 에너지가 접점에 고도로 집중되면서 플라스마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는 흥미로운 현상이지만 순간적으로 엄청난 고열이 발생하여 전자레인지를 고장내거나 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호기심에라도 절대 시도하지 마십시오. 따뜻한 포도가 드시고 싶다면 그냥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섯째, 날계란 껍질째 또는 노른자를 터뜨리지 않은 상태.
이것은 폭발 전문가로 불릴 만큼 위험하니 절대 시도하면 안 됩니다. 껍질째 넣는 것은 물론이고 껍질을 깨서 그릇에 담았더라도 노른자가 터지지 않은 상태라면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이유는 계란 내부가 노른자를 감싼 얇은 막과 흰자, 껍질로 구성된 완벽한 자연 압력 솥이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파가 내부의 수분을 급속히 증발시키면 부피와 압력이 엄청나게 팽창합니다. 하지만 이 증기는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히게 되고 결국 압력이 한계에 다다르면 펑 하는 굉음과 함께 폭발하게 됩니다. 이 폭발은 단순히 내부를 더럽혀 청소를 악몽으로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전자레인지 안이 아니라 꺼낸 직후나 젓가락으로 건드리는 순간에 폭발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뜨거운 계란 파편이 얼굴이나 손에 튀어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마른 고추 매운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고춧가루나 고추장을 만들 요량으로 마른 고추를 전자레인지에 넣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마른 고추는 수분이 거의 없어 마이크로파의 강력한 에너지를 받으면 순식간에 과열되어 타버립니다. 그런데 불이 붙기도 전에 먼저 아주 자극적인 캡사이신 연기를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때 전자레인지 문을 열면 그 자극적인 가스가 눈과 호흡기를 그대로 덮쳐 눈물, 콧물을 쏟고 기침을 멈출 수 없게 됩니다. 그 고통은 마치 생화학 무기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껍질을 벗기거나 구멍을 내지 않은 음식. 이 원리는 계란과 비슷합니다. 통감자, 자르지 않은 사과, 통방울토마토 같은 음식들은 껍질이 내부의 수분을 단단히 감싸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그대로 넣고 돌리면 내부의 수분이 고온 고압의 증기로 변하지만 껍질에 막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결국 압력이 한계에 도달하면 이 작은 폭탄이 전자레인지 안에서 터져버려 음식을 산산조각 내고 내부를 엉망으로 만듭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종류의 식재료를 조리할 때는 넣기 전에 반드시 포크나 칼로 껍질의 구멍을 여러 개 내서 증기가 빠져나갈 길을 터줘야 합니다. 여덟째, 속에 소가 들어있는 음식. 크림빵, 잼 도넛, 속아든 호빵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음식을 데울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재료마다 마이크로파를 흡수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설탕과 기름 함량이 높은 크림, 잼, 팥소 같은 속재료는 겉의 빵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훨씬 더 뜨겁게 달궈집니다. 이것이 위험한 함정을 만듭니다. 손으로 겉을 만져보면 그저 따뜻한 정도인데 한입 베어 무는 순간 용암처럼 뜨거운 속이 터져나와 입천장과 혓바닥에 심각한 화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아주 짧은 시간만 데우거나 아예 반으로 잘라서 데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드시기 전에는 반드시 젓가락으로 속의 온도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아홉째, 꽁꽁 언 큰 고기 덩어리. 많은 분들이 편의를 위해 냉동실에서 막 꺼낸 꽁꽁 언 고기를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넣고 강한 출력으로 급하게 해동하곤 합니다. 이것은 아주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결과적으로 고기의 가장자리와 얇은 부분은 이미 익거나 심지어 타버렸는데 가장 두꺼운 중심부는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운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겉은 익고 속은 날 것인 상태는 맛을 해치는 것은 물론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을 만들어 위생적으로도 매우 위험합니다. 올바른 방법은 전자레인지의 해동 기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해동 기능은 낮은 출력으로 천천히 그리고 골고루 얼음을 녹여줍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요리하기 전날 밤 냉동실의 고기를 냉장실로 옮겨 자연 해동하는 것입니다. 열째, 지나치게 건조한 모든 음식. 말린 옥수수 알갱이나 마른 국수, 마른 모기버섯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들은 수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마이크로파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전달하지 못합니다. 갈 곳을 잃은 강력한 에너지가 이 건조한 물체에 집중되면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온도가 급격히 치솟아 불이 붙기 쉽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전자레인지용 팝콘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제품들은 특수 코팅된 봉투 안에 팝콘용 옥수수와 기름, 조미료가 최적의 비율로 배합되어 있어 안전하게 조리되도록 특별히 설계된 것입니다. 마무리 및 최종 당부 말씀. 자, 오늘 우리는 전자레인지의 작동 원리부터 10가지 금기 목록, 그리고 유용한 사용 팁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았지만 모두 우리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의 핵심과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절대 금지선을 기억하십시오. 금태 두른 그릇을 포함한 모든 금속, 껍질째 넣은 계란이나 구멍낸 감자처럼 밀폐된 음식이나 용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모든 일반 플라스틱, 특별한 음식을 다룰 때는 더욱 조심하십시오. 속이 든 음식은 내부가 뜨거우니 입대지 않게 조심하세요. 마른 고추 같은 건조식품은 화재와 유독가스에 주의하세요. 고기 해동은 반드시 전용 기능을 사용하고 강한 출력은 피하세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눈도 침침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실질적인 조언을 덧붙입니다. 넣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 그릇을 전자레인지에 넣기 전에 금속 무늬가 있는지 꼼꼼히 살피는 습관을 들이세요. 확신이 없다면 그릇을 바꾸세요. 외부에서 가져온 배달 용기가 사용 가능한지 조금이라도 헷갈린다면 가장 마음 편하고 안전한 방법은 집에서 쓰는 안전한 유리나 도자기 그릇에 옮겨 담는 것입니다. 숨구멍을 만들어 안전을 확보하세요.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긴 음식을 데울 때는 뚜껑을 꽉 닫지 말고 증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살짝 열어두거나 틈을 만들어 주세요. 안전은 우리 행복한 삶의 가장 단단한 주춧돌입니다. 작은 부주의 하나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와 위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주방의 든든한 지원군인 전자레인지를 더욱 안전하고 마음 편히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유용한 정보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함께 배우고 발전하여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나갑시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